오늘 뭐 지수가 어제 또 배당락으로 한 50포인트 또 추가로 하락을 했고 오늘 또 3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를 돌아보면 올해 7월 하순에 7월 20일경 정도 전후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이 이탈이 되면서 정부가 이제 그 증시부양책 내지는 안정책을 검토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얘기 없다가 왜냐하면 그때 이후에 이제 9월 그리고 또 10월 지수 반등이 좀 나오니까 얘기가 쑥 들어갔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지수가 현재 2,300선 하단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채권 시장 쪽에서의 채권 시장 안정책 또 부동산 시장 쪽도 채권 시장 안정책은 한 2달 정도 전에 나왔었고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안정책은 한 2주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증시 안정책인데요. 뭐 아무튼 과거에도 보면은 막 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또 외부적인 요인, FRB의 이제 급격한 긴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안정책이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바닥권이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무렵 근처 언저리에 안정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지금의 지수 자리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이 새해 정도의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사실 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은 퍼가 140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주인 미국의 테슬라도 지금 퍼가 한 20배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대략 한 그 5분의 1 토막 정도가 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 버블을 꺼트리지 않고 연기금이 무리하게 지금 LG 에너솔루션 같은 종목을 받쳐서 안 빠지다가 드디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요소들을 좀 감안을 할 때 전기차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의 추가적인 하락에 의해서 지수가 좀 많이 눌리는 그런 모습은 상반기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못 간다면 결국은 테마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기차를 포함한 많은 특히 이제 너무 고평가돼 있는데 안 빠졌던 종목들이 마저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수는 또 바닥을 향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때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섹터는 바로 테마 섹터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련주 갖고 왔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보유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보면은요, 어제 이제 소개드렸던 호텔신라는 중국 소비 관련주의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차트가 좋고 또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까 엄청 실적이 많이 좋아집니다. 적어도 한 70~80%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 중에서는 소비주를 공략하더라도 테마로 공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중국 소비라고 하면 워낙 그동안에 중국이 이러저러한 걸로 테마주로 이제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확실히 실적을 받칠 수 있는 종목 쪽에서 아마 테마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호텔신라 말씀드리는데 오늘 조금 조정이지만 추가 상승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봐줄 또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나우아이비라고 하는 종목이 나우아이비라고 하는 그 종목이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안 좋지만은 이 종목은 플러스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고가 기준으로 21% 수익입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우주 돌파가 돼 있어요. 조만간에 이게 일주일 쉬었기 때문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한 18,000원, 9,000원 정도 중기적으로 보면 한 2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바닥에서 공략하는 것보다는 뭔가 테마가 형성되고 확정된 상황에서 가야 되는 이 종목은 이제 역시 정시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당 관련 정시 테마주로 이렇게 알려진 종목이고 또 실적도 탄탄한 모습이라서 상반기 특히 1, 4분기는 지수 흐름 별로 좋지 않고 좀 지지부진하고 지수 관련주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좀 시세가 나고 이게 폭발을 하게 될 겁니다. 조만간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종목은 어제 제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전화 연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올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가를 어제 터치를 했는데요. 이 비올이라는 종목도 잘 보시면 우주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어제 뭐 엄청난 그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양선 윗꼬리는 달았지만은 우주 돌파가 된 걸로 봐서 적어도 뭐 4,000원 중반대 4,500원 정도 정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수익 극대화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오늘 편입 종목을 좀 편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500원입니다. 8,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명은 바로 유니드 BT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이 회사는 이제 어쨌든 과거에 유니드라는 종목에서 이 분할을 해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만든 그런 회사인데 이게 분할 이후에 또 밸류에이션이나 저평가 매력이 생겼고요. 대체로 이게 뭐 목재나 또 소위 건자재 쪽에서 특히 이제 뭐 합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물론 뭐 건설주나 관련 그 종목들이 최근에 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게 내년도에 중국의 이제 SOC 관련한 건설 투자나 이런 붐이 진행이 되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원화 강세가 진행되면서 이 종목이 이제 목재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원화가 이제 안정세를 띠게 되면은 과거 음식료 종목들과 함께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목재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차트가 분할 상장된 이후에 좋은 자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이제 봐야 될 종목인데요. 오리콤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오리콤이 오늘도 지금 3.3%가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리콤은 사실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정시대마주의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이 신용 비율이 무려 1.3%밖에 안 될 정도로 보통 정시대마주 갈 때 상투권이나 조심해야 될 자리는 평균적 신용 비율이 한 8%대에 가게 되면 물론 이제 많이 간 회사들은 11%, 13%도 가기는 하는데 그 시점부터 이제 조금 조심하면 되고요. 아직 뭐 신용 비율이 1.3%라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승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윈드 BT 플러스라고 하는 종목도 정테마주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 장이 하락 종목이 대부분이고 상승 종목이 대략 200종목이 채 안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1분기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지수는 멈춘다 하더라도 결국 그 테마주의 순환은 지속이 되고 연초에 이런 정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초에 항상 이제 뭐 지지율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월초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월 10일 정도 전후까지는 관련주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지지율 발표와 함께 많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유니드 BT 플러스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재 전문 회사로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저평가 매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6개월 만에 최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지만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내년 3월 정도 전후에 5%로 이제 마감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도 결국은 이제 뭐 급락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추세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금리 상승 사이클이 끝날 것이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세적으로 이제 안정세에 접어든다. 그러면 목재나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내수 판매를 하거나 하는 그런 회사들의 또 이 단가가 떨어지면서 원자재 비율이 원자재 그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비용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적 개선 효과가 환율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제자리에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아까 이야기 하신 네. 대로 자 정치 뭐 테마주에 엮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뭐 실적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실적 부분에서 정치 테마주면 실적 부분은 또 다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이 종목은 사실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분할 상장이 일단은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뭐 노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가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뭐 지금 나와 있는 그 데이터들이요, 아직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뭐 데이터들을 보려고도 없는데 어쨌든 이 하고 있는 그 일이 결국 건설 자재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 뭐 경기도 조금 안 좋고 또 건축 경기 안 좋으니까 실적이라는 부분에서는 올해 썩 좋아졌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밸류 자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본질 그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뭐 문제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소지가 없고 꼭 이 안정된 그런 그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년에 좀 환율 안정화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치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치는 지금 10,000원, 2차 목표치는 16,000원, 손절은 7,0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